안녕하세요. 저는 시댁에서 일본 거리에 살고 있는 결혼 2년차 여자입니다. 시댁이 코앞이라는 것도 부담스러워 어려워 죽겠는데 먹는 걸로 시비 거는 시어머니 때문에 맨정신으로 시어머니를 대한 적이 손에 꼽는 저희 사연입니다. 2년 전 시집 올 때만 해도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 집을 준비했다고 해서 기쁘고 고마운 마음 가득 담아서 시댁과는 멀리 떨어져 있던 신혼집으로 들어갔어요. 멀어봤자 서울 한복판에 있으니 지하철 한 번만 타면 환승도 안 하고 바로 도착할 수 있는 거리긴 했지만 지금처럼 코앞에 사는 거 아니었던지라 마음은 훨 편했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해온다 하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도 여자가 준비해 갈 수 있는 건 정성 가득 담아서 시집 가는 거라고 하셔서 남편이 준비한 집에 비하면 금액이 턱없이 부족했지만 시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단 다 준비해 갔죠. 그렇게 신혼집으로 여기고 들어갔던 집은 3억 조금 안 되었던 빌라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집 하수구에서 자꾸 담배 냄새가 심하게 올라오길래 이걸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보고 해결해야 하냐면서 한 달 내내 참다가 직접 이웃들을 찾아다녀 보겠다고 밑에 집에 갔는데 집주인한테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집주인이 해결해 줄 거라고 말이죠. 우리가 집주인인데 누굴 찾아가란 소리냐며 황당히 언성을 높이다가 집에 들어와 하소연한 저한테 결국 남편이 털어놓더라고요. 이 집이 자가가 아니라 전세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담배 냄새로 컴플레인을 걸었던 게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었고 저희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아랫집에 가서 항의를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때마다 아랫집 사람은 시비 해결을 위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이 사람들이 다 자가가 아니라 전세란 것을 알았고 그래서 또 그때마다 집주인한테 연락을 하다 보니 당연히 저희 부부도 이 집에 전세로 들어온 줄 알고서 집주인한테 물어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집이 아니라는 것보다 이걸 거짓말을 해서는 제가 고맙다고 큰돈 들여 애단 준비해 가던 것을 모른 척 지켜만 보고 있었던 남편한테 제대로 화가 났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사기급 행태가 아닌가 싶어서 그때 처음 남편 멱살 잡고 뺨까지 때렸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엎드려 빌고 봐달라고 결혼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사정을 하니 결혼하고 1년도 못 살고 이혼하는 건 저도 너무 끔찍히 싫었던지라 그냥 참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결혼 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곧장 이혼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가족과 가족이 만나서 저희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는데 저희 결정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제 부모님이 너무 걱정이 되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눈 한 번 꼭 감고서 돈을 빨리 모으던 뭐라던 우리 집 구하는 건 나중에라도 하자며 화를 꾹 눌러담고 전셋집에서 쭉 살았어요. 그것도 밑에서 올라오는 담배 냄새가 너무 역해서 결국 전세 기간 남겨두고 뛰쳐나와 버렸어요. 그렇게 새로 구한 집은 아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댁에서 불과 1분 거리는 거리의 집이었어요. 더 정확히는 사람이 죽어나간 집이었죠. 저희 시어머니가 사시는 다세대 빌라 바로 앞에 똑같이 생긴 쌍둥이 같은 다세대 빌라가 있는데 거기서 혼자 살고 계신 이웃이 돌아가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자식이 리모델링을 하긴 했으나 집을 완전히 헐값에 내놨는데 그걸 저희 시어머니란 분은 신혼부부가 아직 애도 없는데 아무렴 어떠냐며 싸다고 그걸 덜컥 사버리신 겁니다. 전셋값을 빼서는 저한테는 한 번 상의를 안 하고 그냥 급하게 집을 나왔다고 하니 새 집을 구해야 하지 않겠냐며 전세금은 달라고 하시더니 남편과만 얘기를 나누고서 그 집을 사버리셨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이 집의 내막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이번엔 진짜 우리 집이겠지 하며 집문서만 확인하고 들어갔고요. 그러다가 거기 산지 일주일도 안 돼요. 맞은편 이웃인 할머니께서 출근한 저를 붙잡고 그 집 얼마 주고 샀냐고 젊은 부부가 대단하다고 하시는 바람에 바쁜 출근길에 궁금증을 못 참고 대화를 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었는데 며칠 동안 발견이 안 되어 냄새까지 진동하고 경찰차에 수복자까지 들이닥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고 말이죠. 뒤늦게야 사실 알고서 남편하고 또 한바탕을 했네요. 남편은 끝까지 자기는 몰랐다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돈만 줬을 뿐인데 이런 집을 살 줄은 몰랐다고 발뺌만 하더라고요. 집 사면서 시어머니랑 그렇게 통화하던 거 제가 다 듣고 봤는데도 끝까지 모른 척만 하는 남편을 너무 믿고 실망스러워 짐 싸서 친구 집에서 이틀 정도 가출도 했었습니다. 그 집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난 후로는
도저히 옆에 남편이 있어도 꺼림칙하고 남편이 없으면 무서워 못 지내겠더라고요. 친구도 도대체 너네 남편 왜 자꾸 집 가지고 속을 썩이냐며 이해가 안 된다고 그냥 이혼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또 그 이혼이란 소리를 듣고도 집으로 돌아갔어요. 왜냐고요? 이번에 남편이 친구 집 밖에서 아예 무릎을 꿇고 절 데려가겠다고 반나절 내내 울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어리석고 간사한 듯 한데 또 이럴 땐 영락없이 순진해 보이고 정말 뭣도 모르는 듯 시어머니의 등살에 밀려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남편이 시어머니 말에 요리조리 흔들리는 힘없는 갈대와도 같다는 것을 새 집에서 지내며 절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남편은 몸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연애 때부터 일 끝나고 나면 꼭 골아떨어져서는 연락하기가 힘든 사람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연인이었음에도 이 사람 자는데 방해가 될까봐 전화하는 것도 눈치를 보면서 문자만 했었다니까요. 그랬던 사람인데 우리 시어머니는 아들내미가 힘들게 돈을 벌고 다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수시로 코앞에 있는 저희 집을 찾아오셔서는 문을 쾅쾅 두드리며 일어나서 밥 먹으러 오라고 혹은 커피 마시러 오라면서 저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게 아침이든 퇴근하고 골아떨어져 잠든 저녁이든 시간에 상관없이 방음도 안 되어 허름한 빌라 문을 두드려 대셨어요. 그러면 남편은 아침에 눈을 비비면서 그리고 저녁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눈 뜨고 일어나 시댁으로 절 데리고 갔어요. 어찌나 시어머니 말씀을 고분고분하게 잘 듣던지 저희가 분명 밥을 먹고 난 후에도 밥 먹으라고 부르면 또 밥을 먹으러 갔고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오늘 너무 죽겠다며 앓는 소리를 해서 제가 막 급하게 마사지를 해주고 간이 욕조에다가 뜨거운 물까지 받아서는 진득하게 목욕하고 몸을 풀라며 오두방정을 떨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뭘 도와달라거나 그냥 이유 없이 집에 오라고 하면 언제 피곤했냐는 듯이 일어나서는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와 아무 피곤한 내색 없이 말동무가 되어드렸어요. 제 눈엔 참 정말 효자 중 상효자가 따로 없더라고요. 저도 나이든 저희 부모님 보며 억지로 웃고 행복한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고 그런데 남편도 시부모님께 똑같이 그러고 싶어 하는 게 보여서 제가 별말은 안 했습니다. 새집에 적응을 하면서 이왕 이렇게 시어머니를 매일같이 마주봐야 하는 거라면 지금부터라도 마음 단단히 먹고 별일 아닌 듯 대수롭게 넘기는 연습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트러블을 만들지 않고 남편이 시부모님께 얼마나 잘하든 말든 제가 신경을 끄고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게 참 말처럼 쉽지 않더군요. 더군다나 밥 먹는 걸로 여러 번 선빵을 날리시는 시어머니를 둔 며느리라면 더더욱 시댁을 마냥 무시하고 지내기란 쉽지가 않은 것이었죠. 시아버지는 거의 집에 계시지 않으세요. 남편의 말을 얼핏 들어보니 젊은 적부터 한량기질이 다분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네를 휘저으며 친구들도 많고 소위 여사친들도 너무 많으셔서 시어머니하고는 도통 정을 나눌 새가 없으셨다고 해요. 대충 눈치채긴 했지만 바람도 꽤나 피우셨다고 하고 시어머니 속을 너무 많이 썩게 하셔놓고 나이가 들어서도 시어머니하고는 한 집에서 알콩달콩 부부 노릇하며 살기가 싫으신 건지 집에 통 있질 않으셨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남편이 아니라 그 남편을 닮은 아들한테 의지를 더 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거고요. 재수없게도 그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집 바로 앞으로 이사를 와버린 덕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고요. 문제는 시어머니가 정말로 제 남편만 시댁에 오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부르셔서 남편 따라 함께 가보면 시어머니는 너도 왔니? 라는 말을 꼭 하시면서 저는 굳이 안 와도 된다는 티를 팍팍 내셨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남편이 엄마, 우린 늘 붙어있어야 하는 분신이야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을 했고 그러면 또 시어머니랑 기분 나쁘다는 티를 팍팍 내면서 어째 부부가 분신이야. 하루 종일 붙어있는데 떨어져도 있어봐야지 하면서 부부는 떨어질 시간도 필요하니까 앞으로는 시댁에 오지 말라는 말로 들리는 말씀은 하곤 하셨습니다. 저도 당연히 제가 시댁에 오지 않아도 되면 좋았죠. 하지만 진짜로 일주일 동안 시어머니가 부르셔도 남편만 보낸 채 시댁에 안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주에 정말 코가 빠지게 혼이 났었답니다. 시부모 알기를 개떡같이 알아서 안부 인사 한번 하러 오질 않느냐고 막 혼내셔서는 제가 그날 완전히
정신이 혼미해졌었죠. 이게 오지 말라 말씀을 하셔도 결국 가서 인사를 여쭙고 옆에서 시중을 들던 뭐라던 아양을 떨으란 소리라는 걸 제가 결혼하고서 2년이 지나 알았으니까요. 참, 며느리짓하고 살기 힘들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눈칫밥 먹으면서 시댁을 가던 와중에 대부분은 시어머니가 밥을 차려놨다고 밥 먹으러 오라 하셔서 불려간 거였는데 용케도 제가 오는 걸 싫어하시면서 절 보면 밥은 차려주시더라고요. 주시니까 저는 또 감사한 마음에 눈칫밥 먹으면서도 밥만큼은 잘 맛있게 먹으며 이쁨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무래도 아직 아이가 없는 부부인데 내가 벌써부터 시어머니한테 미움받아서 내 미래의 아이한테 좋을 게 있나 싶기도 하고 저도 사람인지라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조금이라도 해방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밥 잘 먹는 복스러운 며느리란 소리를 들어보고도 싶었어요. 그거 말고는 이쁨 받을 방법이 없어서 먹는 거라도 돈 안 들이며 잘해내려 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맛있게 국 한 술을 떴는데 아우, 너무 매운 겁니다. 입안으로 순식간에 퍼지는 청양고추 향이 정말 목 끝을 짜릿하게 만들었어요. 순간 제가 헉헉거리며 아우 하고 저도 모르게 탄성이 튀어나왔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서 너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입맛 안 맞다고 음식 투정하니? 하면서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버리셨습니다. 그 바람에 남편도 옆에서 어쩜 그러냐며 저를 섭섭하다는 듯 노려보고 있고 저는 졸지에 이 음식이 개판이란 거 말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딱 이 한마디 하고 상황 종료를 하겠다고 그 국을 끝까지 다 먹었어요. 얼굴은 시뻘개져 있고 입에서는 얼얼한 청양고추 향이 풍겨나오는데 도무지 우유를 안 먹고는 못 베기겠어서 그날 전화할 곳이 있다면서 핸드폰을 집에 놓고 왔다며 급하게 저희 집으로 뛰쳐갔어요. 그 집안에서 웬만하면 무서워서 혼자 안 있으려 했는데 시어머니 음식들을 완전 질색팔색을 하며 집에 와서는 혼자 무서운 줄도 모르고 입안에 얼음을 넣으며 매운맛을 뺐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시어머니의 행보는 반복되었어요. 출근하는 길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서 매운 국, 매운 계란찜, 그리고 매운 참치전 등 무슨 배급하는 것처럼 고추가 든 걸 제 앞으로만 다 모아놓고서 절 먹게 하셨고 급기야 곰탕을 끓여놓으셨는데도 그 안에 청양고추를 썰어 넣어주신 바람에 제가 정말 소금치다 말고 이 소금을 확 시어머니 얼굴에 뿌려버리고 싶더라고요. 고추에 안 먹으면 그만인데 이미 그 고추의 매운 향이 국 안에 퍼져버린 바람에 꼭 국물의 끝맛이 얼얼했고 제 목구멍에 거의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가뜩이나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헉헉대는데 시어머니 음식을 먹은 후 속이 뒤집어지길 반복했어요. 회사를 가서도 매운 거 먹고 탈이 났는지 속이 자꾸 부글부글 거려서 화장실로 출근을 해야 했고 점심 먹고도 속이 불편해 내내 화장실에서 남은 쉬는 시간을 보내다가 사무실로 들어가곤 했네요. 이런 게 반복되니 저도 당연히 남편한테 하소연을 했고 남편은 내심 제 국에만 고추가 들어가 있고 매번 제 얼굴이 시뻘개지는 걸 보고서는 눈치를 챈 건지 조금만 이해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만 말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오랫동안 남편 사랑 못 받아서 자기만 바라보고 사시던 분이었다고. 그런 분이 며느리를 한 번의 사랑으로 품을 수는 없을 거라면서 이 무슨 고리타분한 소리인지 사랑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밥이나 좀 사람답게 주십사 싶어서 남편한테 털어놓았더니 남편이란 사람이 한단 소리는 이 모양이니 원. 저도 제가 직접 나서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날도 역시나 어머님이 아침부터 저희를 부르셨어요. 다행히 아침에 꼭 먹고 출근하는 저희인지라 밥을 차려주시면 저희는 시간도 절약되고 후다닥 아침을 먹고 갈 수 있어서 편리했죠. 하지만 이번에도 어떤 음식에 청양고추를 넣어 제게 건네주실지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오늘의 아침 메뉴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내심 안 부르길 바라면서도 불러서 또 고추를 먹이면 가만 안 두겠다는 마음으로 벼르던 중 어머님이 부르셔서 남편에게 시댁에 가면서 말했습니다. 나 오늘은 그냥 안 넘어간다. 옆에서 잘 말려라. 하고 말해줘. 그리고서 시댁에 가니 입구에서부터 뭔가 구수하고도 얼큰한 향이 밀려왔습니다. 네, 바로 육개장이었습니다. 시뻘건 육개장을 끓여놓으신 시어머니가 저희를 보더니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서 면으로 줄지 밥으로 줄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일어나 제 밥을 펐습니다. 제 밥을 풀면서 남편한테
면 줄까 밥 줄까? 하고 물어보니 남편은 저를 유심히 쳐다보면서 저랑 똑같은 걸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밥을 퍼다가 식탁 위에 올려놓고 시어머니께 오늘은 고추 주지 마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흠칫 놀라신 시어머니는 국을 퍼다 말고 저를 한번 노려보시더니 그냥 말을 씹고는 국을 퍼주셨어요. 그런데 딱 봐도 그냥 봐도 시뻘건 게 매콤해 보이는 육개장인데 그 위 고사리 사이사이로 시어머니께서 조심히 넣으셨는지 또 초록초록한 청양고추가 눈에 띄게 보이더군요. 역시나 혹여나 이게 청양고추가 아닐 거라는 마음도 가져보며 국을 한 숟갈 뜨니 정말 첫 숟가락을 들자마자 캑캑거리면서 헛기침을 연달아 발사했습니다. 그러다 사례가 걸려버린 건지 완전히 숨까지 버벅거릴 정도로 캑캑캑 하다가 남편이 건네주는 물을 마시고 겨우 진정을 했어요.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있고 얼굴은 시뻘개져서 진정이 안 되는 건지 불그락거리고 있고 그 와중에 맞은편에서 시어머니는 국을 아주 맛나게도 들이잡수시더라고요. 당장에 제 숟가락을 시어머니 국그릇에 집어넣어 한 숟갈 먹어봤습니다. 맵기는 개뿔, 완전히 그냥 구수하고 얼큰한 딱 제가 아는 육개장 맛이었고 제 그릇에만 또 매운 고추를 넣으며 약 올린 걸 알고는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제 국을 남편한테 줬어요. 당신 이거 다 먹기 전에 오늘 출근하지 마. 하고서는 국을 바꿔치기 하고 제가 남편의 국을 먹기 시작하자 어머님이 맞은편에서 안 된다! 하면 남편 앞에 놓여진 그 매운 국을 뺏어가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옳다구나 하면서 왜요 어머님? 아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걸 넣기라도 하셨어요? 하면서 빤히 쳐다보며 물었더니 어머님은 대꾸를 못하고 그냥 중얼중얼만 거리시더라고요. 오히려 밥상머리에서 잘한 짓이라며 친정에서 그따위로밖에 못 배웠냐고 저를 나무라고 혼내시는데 확 진짜 노인이고 뭐고 한 대 치고 싶더라니까요. 어머님이 남편의 국그릇을 뺏어가는 걸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자기 앞에 국그릇을 놓자마자 제가 시어머니 그릇을 남편 앞으로 옮겨놨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향해 어머님 그럼 대신 드세요 하면서 시어머니가 국물 한 숟가락 뗄 때까지 쳐다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제가 열이 받았다는 걸 이제 제대로 아셨는지 본인이 한 짓거리가 있어서 절 차마 쳐다는 못 보시고 국을 먹을까 말까 잠시 고민하는가 싶더니 이내 아이씨 하는 말과 함께 그 국그릇을 들고는 부엌에 들어가 싱크 뒤에 버려버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본인은 차마 입에도 대기 싫고 먹기도 싫은 그 쓰레기만도 못한 음식을 저한테 주면서 저한테는 먹으라고 그릇에 담아주셨다니 그 꼴에 화가 더 치밀어 올라 죽겠더라고요. 당장 시어머니 뒤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순간적으로 저를 막으려고 제 손을 잡으려던 남편은 손이 미끄러지며 절 놓쳤고 그걸 놓치지 않고 전 후다닥 시어머니한테 가서는 싱크대와 정수기 사이 그 언저리에 채 담겨져 있는 청양고추들을 제 손에다 집었더니 시어머니는 아이고야 하며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손에 한 주먹 잡힌 6, 7개 정도 되는 그 청양고추를 두 손으로 반쪽에 놓고서 시어머니의 면상과 더불어 입 안으로 확 쳐넣어 버렸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는 자지러지게 난리가 나셔서는 처음 그냥 며느리한테 맞고 있다는 걸로 아들을 불러대더니 이내 청양고추의 신호를 받으셨는지 눈 따갑다고 지랄지랄을 하고 급기야 입 안에 둔 고추는 싱크대에 침같이 뱉어가며 나 죽는다고 아주 물을 얼굴에서부터 입 안으로 급기야 그냥 정수리 위에다가 그 호수를 빼내 물을 뿌려대며 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께 저는 우리 어머님 많이 맵나봐요 그쵸? 하면서 냉장고 문을 열고 안에 든 우유곽 하나 꺼내서는 시어머니의 입을 잡고 입을 벌린 채 억지로 벌컥벌컥 마시라고 얼굴 위로 그냥 콸콸콸 부어버렸어요. 힘 조절에 화 조절이 안 되기도 했었고 그냥 이렇게 확 부어버려서 시어머님 정신이 완전 나가버리도록 만들어야지만 제 감정이 조금은 가라앉을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는 거의 졸도를 하다시피 부엌 한켠에 주저앉아 입을 헐떡이시다가 진정이 되셨는지 머리를 한쪽 벽에 기대서는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고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께 출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남긴 채 그 집을 나섰습니다. 아, 다시는 이 집에 안 들어오고 싶으니 부를 거면 어머니 아들만 불러내라 소리도 덧붙였고요. 그날 저녁에 집에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은 처음에 제가 너무한 것 같다며 나무라려고 하다가 제가 네가 처먹었으면 너도 그런 소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이혼하겠다고 짐 싸고
남편놈 싸대기 몇 번 때려주며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발광을 하니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자기도 엄마한테 당분간 연락 말고 찾아오지도 말고 눈에 띄지도 말라는 말을 하고 왔다며 그러니 화 가라앉히라고 말입니다. 아휴, 남편이 제대로 말을 하긴 했는지 그로부터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희 집에 찾아와서 밥 먹으러 오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한테 따로 전화하는 것도 제가 옆에서 듣고 지랄을 떨까봐 무서우신지 저 퇴근하는 시간 이후로는 전화도 일절 없으시고요. 이럴 거면 진작에 청양고추를 시어머니 목구멍에 넘겨버리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왜 그간 그 매운 걸 다 받아 먹어가면서 저 혼자 화장실 가고 속 끓이며 개고생을 떨었는지 모르겠네요. 아직도 그 알싸하고 뜸도 들이지 않은 채 콧구멍까지 뚫어버리던 청양고추의 맛과 향이 머릿속에 가끔 상상이 되는데요. 분하고 화가 나지만 그걸 그냥 입구멍에 넣어버리셨던 우리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마냥 꽃이답니다. 얼마나 자지러지게 매우셨을까. 또 그러면 그땐 콧구멍이랑 귓구멍에도 청양고추를 쑤셔 넣어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